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추첨해가지고 드리고 있는데요. 자동화 수익에 관심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질문 자체는 좀 범주가 크지만은 한번 답변을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제가 무료 PDF 드리는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체적일수록 영상 답변 선정이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동화 수익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자동화 수익에 대한 부분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단어 자체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돈이 벌리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단계는 뭐 사실 모두가 원하는 거고요. 뭐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무노동,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뭐 투자 수익이나 뭐 재테크로도 자동화 수익에 가까이 갈 수가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사실 건물주분들도 만나고 보면 참 건물주분들도 뭔가 신경 쓸 일이 항상 생깁니다. 그게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고 뭐 알아서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이러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신경 안 쓸 것 같지만은 다양한 일이 생기고요. 신경 쓸 일이 생깁니다. 뭔가 보고도 받아야 되고 직접 본인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은 빌딩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하는 그런 업체를 다 따로 두긴 하죠. 그러면 당연히 신경 쓸 일이 좀 적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무적인 부분이나 그런 빌딩 관리 업체나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또 시간이 분명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뭔가 완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게 자동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단계,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좀 많이 너무 이상적이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나중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수익 만들기 정말 어렵죠. 지금 열심히 하고 나중에 뭔가 안 하면서 수익 만들기도 참 어려운 거고, 어떤 형태로든 지금 안 하든 나중에 안 하든 뭔가 안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엄청난 경쟁력 없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뭔가를 안 해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거를 뭔가 해버리면은 초월을 해가지고 경쟁을 뛰어넘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들이 노력해도 못 넘어올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자동화 수익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그런 단계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력 없이는 참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가자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 버는데 누가 무언가 하면 비슷하게 하면 그것도 금방 따라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받아들이자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 수익 요것에 대해서 관점을 확장하는 부분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번다 이런 개념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면서 돈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고 내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자는 거죠. 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업무 분담을 잘 해가지고 거의 일한다는 느낌 없이 돈 벌면 좋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일하지 않고 같이 마음 맞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들도 관점을 확장해가지고 보면은 자동화 수익 안에 범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계속 안 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사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사업과 투자가 약간 결합된 부분이 스타트업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내가 스타트업이 수익을 잘 내고 다음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엔젤 투자자가 돼가지고 이제 일은 이제 실무진들이 혹은 스타트업 대표가 하고 나중에 스타트업이 좋은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잘 투자를 받으면 사실 이게 이제 또 자동화 수익에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랑 사업적인 영역이 두 가지가 좀 섞인 부분이라서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고요. 또 관점 확장하는 세 번째 접근이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특정 팬들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뭐 SNS 활동을 하든 혹은 광고만 돌리면서, 그러니까 광고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니까는 이것도 일종의 자동화 수익이라고들 또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광고만 돌리면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자동화 수익이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팬과 디지털 콘텐츠로 이렇게 제가 특정을 지어 놓은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해야지
조금 경쟁력이 높아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유통이나 어떤 보관 이런 것에 대해서 비용이 안 나가는 부분, 관리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가 없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제품이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 확장으로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수익에 좀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 확장이 좀 필요하다. 각각의 관점 확장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면서 돈 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오래 꾸준히 하면은 사실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일을 즐기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분야에서 어떤 브랜딩이 되고 뭐 장인이 되고 그거 자체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 자동으로 돈이 이제 점점 많이 벌리는 그런 단계를 또 경험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죠.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나를 알기 위해서.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이렇게 관점 확장돼 가지고 좀 유연하게 만들었는데도 여기에다가 이걸 못 맞추겠다 이러면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자동화 수익 만들겠다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랑 또 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또 현실적인 시행착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사람들로부터 이제 받을 것인가 이 고민은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한다고 사람들이 돈을 주진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문제 의식도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부딪혀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감도 해보고 이런 노력도 필요한 거고요. 이 역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점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뭘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래도 자동화 수익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관점 확장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던 그 대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일한다라는 느낌 없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꼭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왜냐면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일을 엄청 좋아하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나 법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뭐 프로젝트 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제 여기에 조금 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도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냐면은 이런 게 필요하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처음엔 좋을 수 있죠. 근데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서로 실망하는 일 생기거든요. 그리고 희생하는 일도 생기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개념과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의 개념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놀 때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범주에서는 아마 점점 멀어지게 될 거고요.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대화로 잘 풀 수 있고 좋은 사람 중에 이제 그런 류의 사람을 만나야 비즈니스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시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붙었다 떨어졌다 이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업무 부담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혹은 업무 분담하는데 내가 속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또 조직 경험을 해봤을 때 이제 거기에 또 빨리 적응할 수가 있겠죠. 혹은 계속 사업적인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내가 만들어 보면서 깨지고 만들고 깨지고 하면서 또 당연히 또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조직을 만들어도 보고 혹은 조직원으로서 또 하나의 일원도 돼보고 이런 과정들을 둘 다 좀 경험을 해봐야지 이제 업무 분담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범주가 이제 많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들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직원 입장에서 됐을 때는 경영자가 너무 잘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너무 하나하나 직접 관여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한다 내 상태를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을 다 둘 다 경험을 해야지 균형 있게 이제 업무 분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을 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로 연결해가지고 각자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일을 각자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단계.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자동화 수익으로 연동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런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뭐 어떤 지분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이 역시도 나중에 좀 더 크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돌아오는데,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자동화 수익과 가깝게 벌어들이는 돈이긴 하지만은 이건 약간 재테크나 투자 쪽으로 좀 연계가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빨리 지나가고요. 특정 팬이 좋아하는 디지털 콘텐츠 만들어서 광고하면 꾸준히 팔리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1인 기업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추구하는 방향이고,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어떤 무자본 창업이나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영역 확장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디지털 콘텐츠는 서로 뺏기기가 정말 좋습니다. 내가 남 것을 뺏기기도 수월하지만은 남이 내 것 뺏기기도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남 것 뺏길 때는 벤치마킹이지만 남이 내 것 뺏기면 범죄죠. 네, 그렇게 양쪽을 다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디지털 콘텐츠 자체가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좀 만들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는 그 자체 어떤 정보성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정보, 그걸 그냥 큐레이션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만 가지고는 자동화 수익에 가깝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질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강의 시장이나 VOD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저는 꽤 오래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상품을 팔면서 어떤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 단계를 커버하는 이런 구조로 현재는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창업이나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자동화 수익에 가깝게 우리가 확장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하나가 잘 팔리면은 이제 광고 집행을 하면서 리타겟팅을 한다거나 계속해서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또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를만 잘 돌리더라도 계속 돈이 벌리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이제 또 자동화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환불 문제라던가 뭐 질의응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걸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직원분을 두고 그걸 커버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돈을 배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자동화 수익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또 직원 관리는 또 해야 되고요. 그걸 또 초월하는 단계로서 뭔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상태, 어떤 특정 지점에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상태에 있어 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단계에서 경쟁자는 무언가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경쟁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 나도 쟤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따라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멈춰 있는다는 게 평생 유지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싶다. 그냥 이거에 꽂혀가지고 그냥 너무 먼 이상에 꽂혀가지고 이제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헛물을 켜진 말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주도 빌딩 주인도 뭔가는 하더라.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주신 분의 의도나 이런 것들은 자동화 수익이라고 좀 불려지는 것들 혹은 그런 형태를 가진 구조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런 자동화 수익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 하셔서 질문 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관련해서 검색해 보실 수 있고 그게 나랑 좀 잘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자동화 수익에 가까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확장된 버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안들, 이런 방식들 자체가 자동화 수익의 확장 버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자책 부분, 전자책 이제 너무 다들 많이 이제 너무 유행을 하고 있죠. 저는 2012년부터 전자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플랫폼에다가 팔기도 했었고요. 전자책을 만약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국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아쉬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거가 금방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재생산될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전자책을 파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전자책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과 협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자책 파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작가들이 입점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판매하면은 그거를 플랫폼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종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분들이 계시죠. 영리하신 거죠. 자기네가 책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저는 해외 시장을 노리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해외 대상으로 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애드센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도 엄청 유명하다라고 할까요? 오래전부터 자동화 수익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주자로 보여지고 있죠. 이게 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애드포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애드센스 이런 형태에서 온 건데, 내가 글을 쓰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가 붙어가지고 구글에서 광고주들의 상품을 노출을 시켜주고 그게 클릭이 되면 돈을 받는 건데요. 이제 클릭당 들어오는 광고비가 네이버나 이런 거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애드센스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고요. 저 또한 이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애드센스를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드센스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공부를 한 것 같긴 한데, 기업과 관련된 것들을 맡고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못 쓰지만은 애드센스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콘텐츠만 잘 쓰고,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시간 이슈 되는 것들 가지고 애드센스를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많죠. 카카오 뷰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연예 이슈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다들 그게 좀 당장 쉬워 보이고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석으로 가는 길로 가는 거가 약간 귀찮아 보이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벌어다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추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구글 SEO를 배워가지고 검색 노출에 좀 잘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완성도 높은 글을 쓰는 거, 제대로 하나 쓰는 거, 그 방향으로 애드센스를 나가시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돈을 벌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단기간에 바짝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슈 글이나 카카오 뷰로 뭐 어뷰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뭐 이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애드센스 좋다라고 보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광고 수익 때문에 뭐 1000명, 4000시간 뭐 이런 거에 많이 집착을 하는데, 광고 수익이 아니더라도 링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서 뭔가 팔 수 있거나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유튜브도 저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역시 애드센스 수익이 나오죠. 광고 수익이 나오는 거 플러스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는 전환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게 영상이고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판매하는 제품, 전자책 이런 것들과 연계를 시키면 훨씬 더 강력하게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 수익과 어떤 판매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휴 마케팅까지, 그러니까 꼭 내가 내 제품을 팔지 않더라도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링크를 내가 소개를 하면은 나한테 링크로 인해서 판매가 일어나면 나한테 수익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기업들과 하는 것들이 이런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들의 상품을 잘 팔리도록 하고 그들이 판매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익을 쉐어하거나 이런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종의 제휴 마케팅이죠. 기업들과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제휴 마케팅 사이트에서 다른 광고주들과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광고주와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 순위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쓴 글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데요. 구글에서입니다. 그런 것들에는 이제 성형외과 광고를 제가 받을 수가 있겠죠. 1등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동화 수익에 대한 좀 관점을 확장해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참고를 해보시면 제가 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본질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은 어떤 본질이나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에 대한 좀 궁금증이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 책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인스타그램도 여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런 몇 가지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궁금하시면은 디스크립션이나 댓글에 있는 그런 링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